(2020년도에는) 12.16 대책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또 나왔죠. 그런데 그 정책 속에는 규제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다른 어떤 개발 정책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기를 잘 두들기셔가지고 그런 어떤 적재적소에 요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는 정말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또 보유에 대한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거주와 투자를 좀 더 분산하고 분리하는 그런 전략을 피셔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왔다라고 판단하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요.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자체가 저금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책 자체를 아무리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동자금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나 돈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부동산으로 지금 한 3, 4년 사이에 꾸준히 부동산 값이 올라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매도를 했으면 매도한 대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또 확보가 돼 있었을 거고 그 이전에는 LTV나 DTI가 시장 자체, 수도권 자체에 풀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또 대출이 충분히 또 많이 또 활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실 이 자금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그래도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9억 이하에 있는 부동산들은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금리라는 이 글목에서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고가의 부동산이 아닌 저가의 부동산 6억대, 7억대 또는 뭐 5억대 이런 정도의 부동산들이 탄탄하게 유지를 해가면서 그래도 가격을 소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보유를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비용이 높게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고가의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뭐 가격이 낮은데 여러 개를 소유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취득을 할 때 보유 능력, 즉 보유를 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부동산은 이득이 아닌 부담으로만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라는 거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건 자,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말 그대로 분양가를 낮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들 함부로 비싸게 팔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가격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받아서 가격을 조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꼭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쪽에 나오는 어떤 현장들을 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 집 마련 전략 가져가시면 좋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양가 상한제 대비했을 때 전매 제한이라던가 이런 어떤 요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먼 훗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자, 다주택자 지금의 규제 정책은 거의 다가 집을 많이 갖고 있지 마라. 시장에 내놓고 좀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게 할 거야. 자,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또 많이 내게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금 부담을 계속 늘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세금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재적소, 제가 아까 적재적소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작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것을 찾으면 좋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최종적 부동산 정책은 핵심 내용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그 규제 속 안에서 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한번 선택해 볼 수 있고 그런 지역들 안에서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 저기는 비싼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비쌌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잡았고 그만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개발의 가치라던가 미래의 값어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갭 메우기, 갭 투자 부분은 지금 다소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집을 사지 않는 수요자가 전세 쪽으로 돌아서면서 장기화 쪽으로 갈 때는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제 아파트들이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들은 앞으로 이 시장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만약에 풀린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이렇게 지금 힘이 남아있는 곳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과 재개발은 한 묶음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세라든가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변수기는 합니다.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2년이 4년으로 되고 또 금액이 한정되게 됐을 때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어떤 갭만 노리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저가의 부동산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점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2020년도에 어떤 부동산 키워드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리 영향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냥 규제 때문에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풍부한 유동자금이 움직여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시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불특정 양극화가,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지역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체크하시고, 분양가 상한제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런 내용들 대비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있지만 그래도 개발은 가는데, 2020년도에 개발 정책은 포인트가 다 어디로 와 있냐면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어져 와 있던 지금 신규 역사라던가 지금 앞으로 신분당선, GTX, 분당선, 뭐 많은 서부 광역철도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 시설을 증가시키고 수요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해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투자에 임하시고 어떤 방향성을 잡으신다면 신규 역세권이라든가 기본 역세권에 뭐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아직도 와, 이런 데가 있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기 불편하게 돼 있지 하는 그런 지역들을 찾는 게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찾아야 될 숙제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선점해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까 점을 제가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발품 파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곳 찾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